한 부인이 남편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깜짝수 하려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방 두 칸에서 네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이 전략해서 개를 들었어요. 방 네 칸짜리, 집을 살 정도는 아니지만 전세로라도 방 네 칸짜리를 얻어서 이사 가야지. 우리 애들에게 방 하나씩 줘야지. 남편은 벌써 15년, 20년 다 돼가는 썩음썩음한 차를 타고 다녀. 티볼리 정도는 사줘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탈 차례인데 개 오야가, 옛날에는 오야라고 그랬습니다. 개 오야가 야반도주해버린 거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 잊어버리려 해도 잊혀지질 않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 뭘 먹으려고 들면 가슴이 꽉 막히고 기가 막혀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래서 밥을 물 말아서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 여러분, 이럴 때는 치료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니 해도 머니 트리트먼트가 최고다. 그러니까 도망간 개 오야가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영숙이 엄마 미안해. 영숙이 엄마 돈은 차마 내가 떼먹을 수가 없었어. 그 사정을 내가 잘 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영숙이 엄마 그동안 부은 돈 다 내가 변제할게. 그러면서 돈을 보내줬다? 그러면 털고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삼두인 시대 때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저축성 개 모임 또는 친목개 모임 이런 것들은 상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대요. 아마 도인 시절에 야반도주하는 개오야, 그때는 개주라고 했겠지. 개주가 있었나 봐. 요결 제30장 제기통문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기결. 개돈 뜯긴 후 말 못할 범민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한 후 생긴 기결증. 비가 상했는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은백을 사하라. 비정격. 아니, 요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없던데. 여기 번역본이라 그랬잖아요. 번역본. 원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용이하게 처결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숙고한 후 기가 결한 증. 비상인지라. 즉 비장이 상했는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는백을 사하라. 비정격. 알뜰살뜰히 돈 모아서 조금씩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덧 제법 돈이 모였어. 주식을 아주 잘한 거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믿을 만한 회사가 상폐를 당해버렸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주식. 그럴 때도 기가 급한 증이 생기죠.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주식 커뮤니티 가면 때때로 이럴 때 좀 못된 애들이 땡땡 상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글 올려요. 못된 놈들 같으니. 아무튼 삼두인 시대 때 개돈 떼먹고 달아난 개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로 인한 기결증이 생긴 사람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용이하게 처결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숙고한 후, 즉 번민한 후, 번민이 있은 후 생긴 기결증. 그러면 비정격을 쓰면 낫습니까? 삼두인 침구 요결 제30장 제기통문 제3번째 사기결. 그것은 과연 우리 몸에 실제하는 병증입니까? 그리고 삼두인 말씀처럼 비장이 상합니까?
그로 인해서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그 고개여 단장에 미아리 고개. 단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네, 비장이 상하면 그런 병이 올 수 있답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함께 살펴보십시다. 특히 이 증과 관련해서 삼심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교과서인 삼두인 칭부유역열, 물론 해설서는 집대성 삼경주석이지만 또 아주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는데요. 즉 비장이 상하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비장은 불안증과 관련이 있느냐, 그걸 삼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코쟁이 서의사들에게까지도 증거할 수 있어야 삼침의학이 글로벌 의학으로 거듭납니다. 토론, 비장 또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과 관련된 감정의 기복은 실제 하는가? 피터와 앤드류에게 물어봤습니다. 헤이 피터, 비장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어?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논문을 가져와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앤드류가 하는 말,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삼두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면서 이 둘이 가져온 논문 같이 살펴봅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한 논문에 보니까 한의학에서 비장 기능과 불안, 서양의학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초록에 보면 이 논문은 현대의학의 맥락에서 한의학에서 비장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CM은 중국에서 고대부터 질병의 예방 및 또는 치료를 위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했었습니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비장은 5장의 하나로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 수분 보유 및 배설의 조절, 골격근으로의 혈액 관류 촉진 및 면역계의 최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 한의학이 아니고 중의학을 근거로 한 논문을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 방약하편, 사실 방약하편이 한의과대학의 주 교과서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약하편에 등재되어 있는 여러 증들 중에 90% 이상이 중국 거예요. 중의학이에요. 우리 황제내경 공부 안 한답니까? 황제내경 TCM 거예요. 본초 강목 TCM 거예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등재되어 있는 처방 90% 이상이 TCM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다 동양의학 범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TCM을 동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번역할게요. 그러한 오해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논문에선 비장기능장애, 예를 들어 비장결핍, 비장기능의 감소, 그 병증 치료를 위한 한약 제제의 임상 적용 및 양리학적 활성이 설명됩니다. 감정이 신체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한의학, 즉 동의학의 관점이 소개됩니다. 불안과 비장의 관계 기능은 현대의학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불안과 비장 기능 사이의 원인, 결과, 관계가 양방향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장 기능은 면역 그리고 영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안, 감정의 기복증, 즉 정신불안 등등과 관계가 있다.
동의학에서 말한 것, 서의학의 이론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또 동의학의 이론을 서의학적으로 증명하랬느냐? 아닙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사암도인께서 보셨다면 갯돈 떼먹고 도망간 개주 때문에 번민하여 식음을 전폐하는 기급증이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또 사암도인은 비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암침의학이 글로벌 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논문을 필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논문의 주소인데요, 이 주소에서 철자 하나만 삐끗해도 안 나오니까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제목 콩글리시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스탑 시켜놓고 적으세요. Spleen function and anxiety in Chinese medicine. A Western medicine perspective. 이걸 스탑 시켜놓고 적으세요. 그리고 구글 검색으로 해보세요. 이 논문 우리 방송 왕시청자님들은 아니 유튜브 사암침법 TV와 똑같은 논문이네, 똑같아,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그러실 거예요. 논문 전체를 필독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토론에서는 일부 내용만, 중요 내용만 인용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그림 1, 한의학에서 비장의 기능. 비장은 위장과 함께 작용하여 물과 영양소의 수송과 대사를 조절합니다. 흡수된 수분은 키를 생성하기 위해 폐로 위쪽으로 수송되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생성된 과도한 물과 대사 폐기물은 배설을 위해 신장으로, 즉 아래쪽으로 수송됩니다. 또한 비장은 혈액순환을 조절합니다. 골격근으로의 혈액 내 영양소 수송은 비장에 의해 제어됩니다. 따라서 비장은 골격근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입니다. 비장은 또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어쩌면 이 친구들이, 이 연구진들이 우리 방송 봤나? 아니면 사암도인 친구 교계를 봤나? 다시 이 그림 요거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수분과 영양소, 소화, 위장, 그리고 수송 과정에서 비장이 담당하는데, 비장은 또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이 화살표, 체액을 조성해서 폐의 태음습 조성에 기여합니다. 즉 체액성 면역 조절에 기능하지요. 그리고 폐의 기운 생성, 그렇습니다. 폐에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그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혈액에 실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발산시키는 그 작용, 화학적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체 내의 폐기물은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영양소를 운반해서 골격근, 즉 비장은, 족태음수 비토경은 기육을 부양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네 번째 항목, 불안과 비장 기능, 상약. 비장과 불안 모두 토에 속하며, 불안은 비장을 손상시킨다는 동의학 이론을 낳는다. 동의학 이론에 따르면 한 가지 주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신체 주변의 물과 영양소의 수송에 장애가 발생하고 기가 막히고 비장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서 기가 정체된다. 동의학의 이론을 서의학의 이론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안과 비장의 기능, 한 가지 주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사암도인께서 말씀하신 것, 처결하기 곤란한 일을, 미중유의 일을 당했어. 그래서 너무 번민하고 과도하게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어. 한 가지 주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감을 유발하고 비장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므로 기가 막힌다. 사암도인께서 용이하게 처결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번민 끝에,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생긴 기가 막힌 증, 비장이 상했는지라 소부태도를 포하고 대던 은백을 사하라. 불안과 비장은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차이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제한적일 때 단기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장기적인 걱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스트레스 상태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생물의학 연구는 불안과 비장 조절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었지만, 불안의 생리학적 특성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불안 장애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비대칭적인 표현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불안이 비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 및 내분비 요인 모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어 해설, GAD, General Anxiety Disorder, 일반 불안 장애, SNS, 이거 소셜 네트워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계를 말하고요. HPA는 Hypothalamic Pituitary Adrenal Axis,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부신으로 연결되는 쪽. ACTH, Adrenocorticotropic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CRH, Corticotropic Releasing 호르몬, 부신피질 방출 호르몬. 이것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비장과 불안장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율신경계 구성요소인 SNS는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소화기능 괄호 열고 연동을 포함 괄호 닫고, 소화기능과 소화 과정의 내재신경계인 장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Fight와 Flight.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는 온 에너지를 도망가거나 싸울 때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화기 계통 운동력은 거의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꼭 밥상머리에서 애들을 야단쳐.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밥상머리에서만 만날 수 있으니까 다 모이는 게.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애들 야단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식도에서 똥꼬까지 연동 운동력이 거의 정지돼요. 그러니 음식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애가 밥숟가락이 점점 느려져. 또 야단쳐. 아니 너는 밥상머리에서 그게 깨지락깨지락대고 뭐하는 거야? 더 밥 못 먹죠. 밥상머리에선 야단치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율신경계 구성요소인 SNS는 소화 기능과 소화 과정의 내재신경계인 장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은 일련의 내분비선을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시상하부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고, HCTH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차례로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게 그림 3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다른 사이트에서 빌려온 것.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신건강은요, 오장육부와 다 관계가 있고요, 전신 시스템과 관계가 있어요. 특히 비장과 관련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 비장으로 연결되는 이 축은 자폐증과도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질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꼭 봐주세요.
뭐니 해도 머니 트리트먼트가 최고다. 개오야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그런데 머니 트리트먼트가 가능하질 않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그런데 죄짓고 도망간 놈은 개오야인데 왜 내가 불안하죠? 공포가 엄습해 오고 괜히 죄 지은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 초조, 신경쇠약에 걸렸어. 삼도이는 내가 머니 트리트먼트는 할 수가 없어. 가난한 중이 뭔 돈이 있어. 하지만 기운 차릴 수 있도록은 도와줄게. 비정격 놔.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을 끝으로 이어서 계속됩니다 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죠. 자율신경계의 구성요소인 교감신경계는 연동운동을 포함한 소화 기능과 소화 과정의 내재신경계인 장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은 일련의 내분비선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시상하부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차례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하면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계속 그랬죠. 이 그림이 이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곳에서 빌려왔는데 정신건강치료를 위한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림 3, 불안과 비장결핍이라는 제목에선 서양의학에서 일반 불안장애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사이의 비대칭 표현을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소화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계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과자극 또는 과소자극은 상충되는 과민성 대장 증상 및 위장질환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의학에서 비장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 두 개의 축을 보세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소화기능은 억제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병증과 관계가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현될 수 있어요. 또는 소화기 계통의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궤양 등등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축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고 이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부신에서는 코티졸을 분비하죠. 이때에는 일시적으로 면역 억제 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비장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족태음습 비토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휴머럴 이뮤니티로 전신의 면역 기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비장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비장결핍이라는 것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이, 휴머럴 이뮤니티로서의 태음습 부족 그리고 비장 자체의 소화력 지휘 시스템 그것도 감소된다고요. 그러면 여러 불안장애가 또 뒤따라와요. 스모킹 건으로서의 또 다른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반복적인 사회적 패배,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처결하기 곤란한 일을 당한 후에 번민 그리고 기가 막혔다 하는 증.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을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가 어떻게 비장과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다.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는 골수율의 단핵구의 순환을 촉진하여 뇌로 모집되어 신경염증을 증가시키고 장기간의 불안 유사 행동을 유발합니다.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키며 이 두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면역학적, 행동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침법은요, 의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게 풍부해요. 불안장애는 시스템적으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리스폰스 시스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상머리에서는 애들 야단치지 마라. 좀 편중된 심리적 상태로 자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숨이 가빠지고요, 호흡이 가빠져요. 심장은 벌렁벌렁벌렁. 죄 짓고 도망간 건 개오야인데 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호흡이 가빠지고. 그게 바로 이러한 광의적인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러면 허피스도 생기고 대상포진도 생기고 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에도 잘 걸려요. 피곤하고 신경 쓰면 감기, 몸살에, 독감에. 사기결, 용이하게 처결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숙고 번민한 후에 생긴 기가 막힌 증, 비상인질환.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눈벽을 서하러 비정격. 지난 회차와 이번 회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비장 또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과 관련된 감정의 기복은 실제한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개돈 떼먹고 도망간 개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교감신경이 항진돼. 잘 보세요. 결국 무엇이 상합니까? 여기 스플린.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요, 1차 면역기관이 사이머스, 흉선이고요, 그리고 본메로우. 2차 면역기관 중에 대장은 비장. 그런데 전체 면역 시스템을 놓고 보면 비장이 대장이기도 해요.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요. 면역세포들을 생산하는 비장도 망가지고요. 그러면 온몸의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소화장애도 오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차 감소되지요.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쩌면 그리 일치합니까?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과 비장기능의 결핍은 결국 불안을 이기는 힘을 앗아간다. 더더욱 번민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비정격을 넣는 거예요. 삼두인께서 왜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일 때 비정격을 놓으라 했는가? 우리는 확실한 의과학적인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고흥 칼럼에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당종해가 이러한 관점을 요약해서 말해주었다. 근세 서의학의 이론은 좋게 내경을 증명해주며 실전된 내경의 오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서의를 무조건 공용하지 말고 빌려서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고흥 칼럼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인용한 논문 결론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관행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두 가지 별개의 치료 시스템에 속하지만 서양의학의 맥락에서 한의학 이론에 대한 설명은 희망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의 이론적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 및 또는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치료적 접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서양의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의학에서 비장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 노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의학 이론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방송의 취지와 그렇게 딱 맞는 말로 결론을 맺었을까? 이 대본을 어저께 다 마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 이걸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던 중에 멀리 까나리아 제도에서 영상통화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얼마 전에 라팔마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죠. 여긴 라팔마고 이곳이 란자로떼라는 곳이에요. 란자로떼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침술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이동관 마스터께서 영상통화를 해오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폐전격과 대장전격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 관장님이 제기하시기 전에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 삼심쟁이 중에 어떤 분이 이동관 관장님께 선생님, 폐전격과 대장전격을 같이 써도 됩니까? 유튜브 삼침법 TV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가 폐 마스크 씌워줄 때 폐전격만 놓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장전격을 같이 써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렇죠. 이 아이의 핵이 만져지면 그러면 면역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면역력이 지금 울체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럴 경우엔 폐전격과 대장전격을 쓴다. 적절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영상통화도 좋고 문자토론도 좋고 한데 직접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동관 관장님께는 제가 한 4시간쯤 후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때 꼭 보세요 그랬는데 보고 계시죠? 이 관장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할 거예요. 대장전격, 폐전격을 같이 놓을 수 있느냐? 대장전격과 비전격을 같이 놓아도 될까요? 삼침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이것은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만 주제로 따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사기결 마무리 시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